고양시 청년기본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조례 작년 3월 31일 날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고양시 청년들에게 과연 친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청년기본조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 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기본조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청년은 그럼 대체 누구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용어 정리도 들어가 있죠.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청년을 나이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진짜 60살에도 청년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100 중에 2명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청년의 연령을 확실히 나눠야 했습니다. 그렇죠. 뭐 행정 편의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양시는 청년기본조례를 가진 지자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그럼 그 과정,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간략하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또 고양신문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제가 이걸 한다고 고양신문에 말한 적은 없지만, 검색 키워드는 청년기본조례로 넣어뒀고요. 처음 이제 조례 제정 운동의 움직임이 시작됐던 것은 바로 바야흐로 2년 전 2016년 1월 12일 날 남동진 기사가 쓴 청년과 행정이 함께 정책 생산하는 민관 거버넌스 절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청년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2013년 고양시 평화청년회가 고양시 거주 474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절반가량 42.8%에게 부채 경험이 있으며 21.9%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설문에 참여했던 청년들 가운데 63.9%는 고양시 청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고양시가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고양시 청년 정책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정책에서 좀 소외되고 있었죠. 이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노인 정책, 뭐 신혼부부 정책, 부부 정책, 뭐 부모 정책,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청년을 아직 뭐 이행기로서의 삶의 주기에 한 것으로 나눠놓지는 않았고, 청년이라 하면 이 당시만 해도 뭐 일자리 찾는 사람들 이라는 인식이 뭐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고양시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죠. 저도 함께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습니다. 공청회 거쳐 주민 발의로 조례 청원 예정. 이때만 해도 의원 대표 발의가 아니라 주민 발의를 생각하고 있었죠. 고양시에서도 청년 거버넌스 및 정책 도입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조례 제정 운동이다. 지난해부터 지역 20,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조렘이라는 TFT, 느슨한 형태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지역의 다양한 청년 단위들과 연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게 바로 2016년 1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흥시를 알게 됐어요. 이때 취재 당시에 저랑 남동진 기자가 같이 시흥시로 갔었는데, 시흥시는 정말로 그 청년기본조례를 주민 발의로 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부러워했었죠. 얼마 안 된 2월 17일 이 사진은 경의선 능곡역에 있는 놀러와에서 이제 청년들이 처음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가칭 청년 네트워크 파티가 결성됩니다. 고양시 청년 네트워크 파티. 그래서 이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이때 모인 사람들이 되게 이 청년 기본조리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회를 했어요. 이때는 중산동 지하에 저희 리드미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죠. 중산동 지하에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이제 조례제정 TF팀 구성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당시에 부시장님도 오셨었고, 당시 최성시장은 안 왔었고, 현 시장인 이재준 시장은 왔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급무살을 타기 시작하죠.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박시동 의원, 대표 발의했던 박시동, 고은정 시의원, 신지혜, 여기 이재준 시장인 것 같고, 김정현 현재 도의원이 됐고, 이런 역사가 있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가 좀 짚었던 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청년 정책 하면은 이제 무슨 일자리 정책으로 좀, 정책이 좀, 결국 귀결된, 청년 문제 해결을 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로 다 귀결시키는 고용 창출 일변도 그런 흐름이, 그런 유행,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청년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한다. 청년 문제, M4 세대로 일컬어진 청년 문제는 일자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한동안 청년 정책은 고용 정책 하위 범주로 다뤄졌다. 일자리만 늘리면 청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오래된 신화. 하지만 지속된 일자리 창출 시도에도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부채,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고용 창출 일변도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주민 발의로 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하면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CU에서 다행히 이 문제에 공감을 해주셔서 박시동 의원이, 정의당 박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양시에서 드디어. 저를 비롯한 다른 함께했던 청년정책위 기본조례 함께했던 사람들은 저는 탈락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지원을 다 했었는데 이게 봐야겠네요.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선발에서 그간 청년조례 제정에 앞장서온 청년 당사자 그룹이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측은 공정한 심사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있잖아요. 추천 10점. 고양 청년 네트워크 파티, 즉 조례 발의까지 계속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요거에서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추천, 지자체장 추천, 누군가의 추천. 이거를 대부분 이 추천을 안 썼어요. 그때 지원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게 의식 같은 건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까지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에 이유를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원했지만 보시는 대로 전원 탈락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작 청년 정책을 심의하는 공식기구인 청년위원 모집에서는 청년파티 소속 청년 7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고양시 청년 정책을 위해 힘써왔던 이들이 정작 위원회 참여에서는 모두 배제되고 만 것이다. 고양시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해당 심사 결과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에 따라 결정된 것. 절차상 문제가 없고 부서에는 그저 심사 결과에 따라 청년위원을 위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청년파티는 압력단체다. 집단적으로 전환하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의도성이 있어. 이게 나는 행정과 의회, 정치인들이 시민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은 뭐가 다 의도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야. 의도가 있죠. 당연히 있죠.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내 주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아주 웃기는 발언입니다. 아주. 집회,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청년 당사자들. 고양시 청년정책위 심사 결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 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청년들의 연대 모임인 고양청년 네트워크 파티는 지난달 27일 시청 앞에서 사태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조례 제정 시작부터 참여해온 청년 당사자들이 시의 공식 심의기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는 것이라면 과연 고양시가 청년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사에 탈락했다고 밝힌 고양 네트워크 파티 소속 김재환 씨는 고양시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의 입장으로서 고양시 청년 정책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원서를 냈지만 아쉽게 떨어졌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례 제정에 참여한 청년들은 모두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새강경을 받고 그간 열심히 활동해온 청년단체와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날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에 공감을 하고 올라와 주셨었어요. 강보배 씨. 청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행정이 불편해하고 배제하려는 시도는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양시는 오히려 고양청년 네트워크 파티와 같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는 단체의 존재를 고마워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김아랑 씨 그리고 방재현 현재 청년위원장 좀 온도가 이제 좀 내려갔어요. 분노는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모두 탈락한 채로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협의체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드디어 이제 하게 된 건데. 예. 어쨌든 위원회가 생겼고요. 방재현 위원장이 이때 한 말이네요. 혼자서 이끈다기보다는 20명의 위원들과 잘 소통하고 힘을 합쳐 나가고 싶다. 연이회로 정해진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겨우 연이회로 정해진 정기회의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위원들과 원래 회의를 진행해 공부도 하고 고민을 나눠볼 생각이다. 덧붙이자면 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고 정책을 제안하는 곳은 협의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체가 빨리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의체. 이로부터 약 한 8개월 정도가 지나는 후에 드디어 이제 협의체가 가동을 하죠. 예,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썼는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고양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체. 자,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예, 요 한 줄 덕에 어쨌든 요 두 줄 덕에 청년협의체가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송고했던 기사인데 고양시 청년들 협치를 향한 출발선에서다. 이건 제가 달았던 내용이고 기사에도 이런 제목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지난 8월 9일 저녁 7시 30분 고양시청에서 이제 드디어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 그날 오셨던 분 한 분을 살짝 인터뷰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고양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 그리고 지금 22살이라고 하셨는데 고양시에서 보내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양시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걸 좀 보니까
고양시에서 살고 싶고 일도 이곳에서 하고 싶지만 청년들이 일자를 찾아 고양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쉬웠다고 하는 분이 오셨었고, 이분은 청년정책협의체 예비운영위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청년정책분과에 활동하는 한다고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드디어 청년정책협의체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 거죠. 발대식도 곧합니다. 예. 임시운영위원으로 저도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행정에서 이렇게 아직 협의체나 청년위원회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양이 안 차죠. 양이 안 차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내용을 좀 전해 듣다 보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입니다. 행정은 아직 청년들을 정책의 파트너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주민자치를 맨날 외칩니다. 협치라는 말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진정한 협치, 협의체 가능할까요?